37살의 김진우 씨는 생사를 넘나드는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잠을 자는 중 갑자기 심정지가 온 겁니다. 전 사실 기억이 안 나죠. 와이프 말로는 숨 못 쉬고 토하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옆에서 캣캣 하면서 약간 발작같이 이제 눈은 뒤집혀 있고 개거품을 물고 있고 이제 얼굴이랑 피부색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9에 빠르게 신고를 했고 안내해 주시는 대로 그 소리에 맞춰서 CPR을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했습니다. 구급차에서 측정한 진우 씨의 심전도 그래프입니다. 빠르고 불규칙한 심장 박동, 돌연사를 일으키는 심실세동입니다. 심장은 일정한 박동으로 수축 이완하며 온몸에 혈액을 보내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합니다. 심실세동은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실이 가늘게 떨며 수축하지 않아 사실상 심정지가 되는 부정맥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되돌리지 못하면 사망하게 되죠. 한 번 심실세동을 겪은 환자는 다시 심실세동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언제든 심실세동에 대처할 수 있게 체내 삽입형 제세동기 이식술을 받아야 합니다. 배터리고 전선과 한 세트거든요. 그래서 전선이 이렇게 이제 제세동기에 연결돼서 두 가닥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혈관을 따라서 전선 두 가닥이 들어가게 되고 이 부정맥이 있는지 없는지 시그널을 읽어내는 거는 전선에서 하는 역할이고 전선에서 위험한 부정맥이다라고 인지하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배터리에서 전기 충격파가 나오게 되죠, 이쪽으로. 그래서 위험한 부정맥이 생겼을 때 이제 전기 충격이 들어가서 생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잘 마무리됐습니다. 제세동기가 몸에 삽입된 모습입니다. 제세동기는 심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다가 심실세동과 같은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전기 충격을 줍니다. 심장 박동을 정상으로 만들어 돌연사를 막는 거죠. (13년) 전 제세동기를 삽입한 박성훈 씨. 그는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죽으면 다시 키우죠. 술을 늘려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관리해보는 게 재밌는 거에서 이제 오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술 먹다가 즐기는 자리에서 그냥 먹다가 갑자기 갔는데 거의 심정지 상태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말로는 제가. CPR을 2시간가량 했다고 들었어요. 부모님도 오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이 친구 급사했다고 그냥 저 죽을 줄 알고 근데 운이 좋게도 다행히 살아났죠 그때. 제세동기를 삽입한 뒤 돌연사의 위험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다는 성훈 씨. 하지만 심실세동이 생길 때마다 가해지는 강한 전기 충격 후유증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했습니다. 몇 번인지도 지금 모르겠고요. 세지도 못하겠고요. 그리고 제 그 ARVD라는 병이 좀 진행되는 병이라서 계속 상태가 안 좋아졌었어요. 이제 시술 받기 직전에는 제가 거동도 못 해가지고 아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수술 때 올라갈 때도 아 여기서도 안 되면 뭐 죽는 거지 솔직히 이런 생각으로 그냥 올라갔던 것 같아요. 우심실 이용성증 환자들은 굉장히 병의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계속 진행하는 병이라서 심실세동이 너무 많이 지나가. 이런 경우는 이제 이거를 그냥 참아라. 약을 줄 테니까 참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예요, 환자들한테는.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릴 수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고 젊고 그래서 우리가 시술적 치료를 했죠. 심실 부정맥 질환도 우리가 시술적인 방법으로 다 없애거나 줄일 수 있거든요. 전극도자 절제술은 대퇴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전선처럼 가느다란 관을 넣은 뒤 불규칙한 맥박을 발생시키는 부위를 고주파 에너지로 태우거나 절제하는 시술입니다.
성공적으로 전극 도자 절제술을 받은 이후 다행히 심실세동을 겪은 적이 없다는 성훈 씨. 요즘에는 어디 있어? 2016년도에 시술 받고 9년 됐다. 9년. 지금 두근거리는 없고 가슴 통증도 없고. 네. 병이 있는 지방세포 조직하고 이 근육세포 사이에서 부정맥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생기는 부위가 오심실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심장 싸고 심장 바깥에도 생겨 이게. 이게 시술한대요. 이게 이런 데도 생기고 요거는 심장 바깥에서 하고 안에서도 하고. 그래서 오심실 쪽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치료해서 지금은 부정맥이 없는 상태로 잘 지내고 있죠. 예전에는 기계만 넣고 못했단 말이에요. 충격이 들어가면 약을 써서 억누르고 참어. 아유 그래도 살았잖아. 참어 이러고 그러고 그냥 지났다고. 근데 지금 요즘에는 이런 청기 충격이 들어가는 이런 부정맥도 이 시술로 없앨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두 아이의 엄마인 이현정 씨는 부정맥 시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두근거리며 시작되는 발작으로 몇 번이나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주로 등하교를 제가 자차로 하다 보니까 운전할 때 갑자기 뛰기 시작하면은 괜찮으면 좀 참고 기다리는데 앞이 까매지거나 어지러울 때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애들하고 다닐 때 조금 위험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었죠. 가만히 있을 때는 물론 심지어 자고 있을 때도 발생하는 증상 때문에 생활에 큰 지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심할 때는 뭐 150도 찍히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찍힌 거여갖고 애들한테도 항상 얘기했어요. 엄마가 쓰러지면 무조건 어디다 전화해야 돼? 막 이렇게 무조건. 혹시라도 쓰러지면 아빠 뭐 119 먼저야 막 계속 얘기는 해줬어요.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심장은 심방과 심실로 나뉘어 있는데 현정 씨를 불안하게 한 부정맥은 심방에서 시작되는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입니다. 상심실성 빈맥은 심실 위쪽인 심방 부분에서 매우 빠르게 뛰는 빈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갑자기 발작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게 특징입니다. 증상이 심할 경우 전극도자 절제술로 치료합니다. 전선처럼 가느다란 기구를 심방 안으로 넣어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가 나타나는 부위를 찾아 고주파 에너지를 쏴 무력화시킵니다. 증상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치료의 목적입니다. 쿵딱쿵딱쿵딱쿵딱쿵딱쿵딱 시술하면서 쿵딱쿵딱쿵딱 쿵딱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발할 또 가능성은 항상 부정맥은 100%는 없어요. 네. 이게 뭐 우리가 90% 이상이냐, 뭐 7, 80%냐, 한 90% 이상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100% 치료해드리고 싶지만 심방비맥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열에 한 2명 정도는 재발해요. 어떤 위치냐에 따라서 흔히 재발하는 위치도 있고 뭐 성공적으로 되는 위치도 있겠죠. 근데 이분도 위치 자체가 아주 쉽지 않은 위치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쪽에 신호가 다 죽었는데 조금 살아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발생되는 거라서 추가적으로 이제 시술했던 케이스입니다. 3주 후 현정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시술 전보다 훨씬 밝고 활기차 보이는데요. 오랫동안 현정 씨를 괴롭혔던 상심실성 빈맥, 과연 잘 치료가 됐을까요? 그 이후로는 막 빈맥처럼 뛰는 건 없고 이게 여기 생기는 거예요, 여기. 무심방. 여기가 제일 빨라요, 여기가. 여기가 제일 빠른 거라서 그래서 거기다 대고 시술은 했어요. 이제 조금씩 좋아지실 거예요. 그거는 거의 이제 뭐 네. 얼음, 찬물이나 이런 것도 가급적 안 드시고 과식하시면 안 돼. 맞아요. 밥 먹을 때 힘들더라고요. 이게 넘어가면서 건드리거든, 심장을. 그래서. 일단 기운이 안 딸려요. 네, 계속 힘들어하고 조금 뭐 일하다가도 앉아있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잠도 잘 자서 그런 건지 몸이 가벼워서. 앞으로 좀 더 3개월 정도 더 봐야 된다고 하니까 치료가 많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